안녕하세요, 디젤 집시입니다. 어제 오후에 짐을 실은 건 아닙니다. 실어 놓은 트레일러를 스위치 해가지고 어제 야간에 한 400km 한 500km 달려왔나? 어제 야간에 한 500km 정도 움직이고 시간이 늦어서 어제 일찍 잔 건 아니네요. 조금 늦게 잤습니다. 늦게 자고 일어났더니만 또 이렇게 눈발이 실실 날리고 있네요. 여기는 허스키라는 조그마한 트럭스탑입니다. 캐나다에 몇 군데 있는 허스키라는 그런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겸 트럭스탑입니다. 차는 그렇게 많이 될 수는 없고요. 한 30대 정도 되겠나? 늦게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25분이 되다 보니까 차들이 다들 출발하고 없네요. 저는 주로 야간 운행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 시작이 항상 오후에 주로 많이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그 바이오리듬도 틀리고 또 선호하는 그런 사이클도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루 이틀 가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알아서 자기 신체 리듬 따라서 그렇게 시작해 가지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됩니다. 눈이 와가지고 여기 트럭스탑 내에는 여기 바닥이 질퍽질퍽하죠. 이런 걸 슬러시라거든요. 우리 왜 얼음 알갱이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저 편의점 가면은 그걸 슬러시란다 아닙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질퍽질퍽하게 이런 걸 갖다 슬러시랍니다. 아이고, 눈 안 오길, 눈을 그치기를 기다리기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눈이 계속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요 앞에 하이웨이가 넘버가 몇 번이고 이게 11번이가 17번이가 맨날 다니면서도 헷갈리네요. 요게 아마 11번일 겁니다. 11번 하이웨이인데 자연스럽게 트랜스캐나다 넘버 1 하이웨이하고 합쳐집니다. 저쪽 마니토바 쪽으로 넘어가면은 토론토는 다들 아실 테니까 토론토 기점에서 거리상으로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뉴 리스커드라는 조그마한 타운입니다. 영상을 좀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구간이 편도 1차로 구간입니다. 편도 1차로 구간이 거리가 보자 800km 900km 저 마니토바 주까지 넘어가는 거리가 다 그렇거든요. 한 편도 한 1700km 편도 한 1700km가 이렇게 편도 1차로 이번 영상은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면 늘수록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다들 궁금하신 게 캐나다 와가지고 어떻게 운전을 시작하게 됐느냐, 그 과정이 좀 궁금하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죠? 뭐 같은 땅에서 자고 나란 사람, 같은 땅에서 나서 이렇게 큰 사람이 저 멀리 타국에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갖고 뭐 그 사연도 궁금하실 거고 어떻게 하게 됐는가 하는 그런 것도 조금씩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뭐 서예 레파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거고요. 어느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쭉 책으로 써봐라 그러면은 뭐 파란만장할 거고 참 우여곡절도 많고 다들 그렇겠죠. 막 이하각설하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영상을 촬영해 한번 올린 게 있습니다. 캐나다에 왜 오냐고 하고 제가 그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갖고 영상을 제작한 게 한 번 있을 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평양 감사도 나 싫으면은 그만이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자기한테 맞는 곳이라 해야 되겠죠. 남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 거기는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그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문화 양식, 그런 생활을 알게 모르게 몸에 이렇게 배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흔히 그걸 한마디로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 하고, 라이프 스타일이라 하면은 모든 게 다 함축적인 의미겠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는 30대 40대를 다 이렇게 20, 30대를 보내고, 그러니까 흔히 뭐 거기서 성인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외국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뭐 관광을 일단 관광을 오셔가지고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뭐 관광이야 뭐 길어봤자 뭐 몇 주고,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뭐 한두 달 안으로 관광을 다들 이렇게 마치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관광이 아니고 이제 나 자신과 가족들을 데리고 외국에서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나름대로 한국적인 그런 문화를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정 내에서는. 하지만은 또 자기 가정에서 그 문만 열고 대문 밖으로 나오시는 순간에 싫든 좋든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캐네디언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양식들을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도 틀리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언어도 틀리고 세상을 보는 뭐 가치관이야 뭐 크게는 똑같겠죠. 크게는 똑같겠지만은 또 그 세밀한 부분에 있어 갖고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뭐 다르겠죠. 다르기 때문에 100% 이 사람들처럼 하여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로 온 이상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나름대로 한국 고유의 전통이나 문화를 뭐 지키려는 그런 억척스러움도 조금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방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은 맞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주류 사회는 전부 다 백인들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어 갖고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류가 될 수는 없겠죠. 우선 그 숫자적으로도 우선은 백인들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이나 문화 양식에 우리가 조금씩 흡수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뭐 다른 쪽으로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그러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남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자기한테 맞아야 됩니다. 스타일이 자기한테 스타일이 맞아야
거기가 살기가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주로 캐나다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캐나다로 이주를 생각을 하신다 할 경우에 아마 70% 이상이 제가 판단해 보겠는데 아마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일 겁니다. 뭐 거기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자녀들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또 자녀들 영어 때문이겠죠. 뭐 영어 교육을 왜 시켜야 되는지 뭐 그런 뭐 교육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 교육 때문에 많이 오게 되는데 뭐 영어 교육 때문에 이주를 생각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으면은 뭐 크게 그렇게 뭐 반대할 입장은 아니고 제가 크게 만류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어린 애들 한 명을 조기 유학을 보내면은 평균 한 달에 한국에서 송금해야 되는 금액이 최하 300에서 많게는 한 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애 하나를. 여기는 애들이 학교 보내고 이러되면은 그 가디언이라 그래갖고 보호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꼭 애들을 갖다 그 등하교를 시켜주고 학교에서 애를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집에까지 데리고 오고 하는 그 가디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 부모가 되었든 안 그러면 부모가 학교에다가 지정을 해주는 가디언이 됐건 그런 비용 부담까지 해가지고 애들 그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비용 그런 걸 이렇게 또 그 대리로 맡아 가지고 그런 걸 또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또 학비하고 이래 하면은 뭐 아무리 적게 들어도 한 달에 300 많게는 한 500 정도는 든다고는 합니다. 그러면은 뭐 자녀가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뭐 적게는 600에서 한 500 정도는 세이브가 되겠죠. 이제 뭐 여유가 되시고 뭐 조금 뭐 먹고 살만하신 분들은 뭐 투자이민이든 뭐 저 같은 경우는 투자이민이나 그런 걸 갖다가 뭐 돈 주고 사가지고 뭐 자격을 유지해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자기 형편껏 하는 겁니다.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투자이민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민권을 획득하셔가지고 자녀분들하고 데리고 와서 자녀분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먼저 그렇지 않고 이제 흔히 우리 그냥 뭐 서민들 우리 그냥 뭐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이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은 아닙니까 그게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은 만약에 와가지고 그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풀타임 잡을 잡고 그러면은 그 뭐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뭐 한국도 남녀 구분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은 또 여기는 뭐 그렇게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 풀타임 잡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직계 가족들 남편부터 해가지고 아래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난 자녀들까지는 동반 이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내분이 뭐 간호사로 캐나다에 취직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 아내분 명의로 밑에 딸린 식구들 그래 갖고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이주가 가능하고요. 주로 보면은 남편들이 직장을 많이 잡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직장입니다. 여기서는 뭐 직업에 대한 기천은 없다. 여기서는 뭐 직업에 대한 기천은 없다고들 하지만은도 뭐 한국처럼 그렇게 심하게 뭐 저거는 좋은 직장 저거는 나쁜 직장 뭐 그렇게 구분은 안 짓는데 여기도 알게 모르게 그런 거는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고 좀 뭐 거칠고 그런 일은
뭐 다들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또 딴 데로 또 셉니다. 무슨 이야기였죠? 남편이든 아내든 그 부모 중에 한 사람만 풀타임 잡이라 하면은 한국 같으면은 뭐 정규직이겠죠. 여기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여기는 직종을 구분할 때 풀타임 내지는 파트타임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내가 뭐 하루에 뭐 서너 시간만 와서 일을 하고 일주일에 매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월수금만 와서 일을 하는, 그렇게 계약을 해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제 풀타임 잡이라 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을 고정으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갖다 풀타임 잡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풀타임만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그 전에 영주권 그 신청 절차 그런 것도 나중에 제가 그 요 다음 편으로 이래 갖고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올릴 건데, 우선 그 부모 중에 한 사람만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작성한 그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워커퍼밋이라 하는 걸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워커퍼밋이 일종의 비자 종류인데, 관광으로 오셔서 가지고는 일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관광으로 오셔 가지고는 일을 못 하는데, 합법적으로 여기서 소득활동,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바로 워커퍼밋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고용허가서죠. 고용허가가 된 그런 뭐 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워커퍼밋을 받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워커퍼밋이 주로 뭐 직종 따라 다는 틀린데 대동소이한데 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그럼 워커퍼밋은 나중에 다시 또 그 사업주, 그러니까 고용주하고 이야기만 되면은 연장도 2번까지는 연장이 가능할 겁니다. 연장이, 그러니까 2년짜리를 한 번 받고 2년씩 더 연장을 하면 총 6년 정도는 워커퍼밋으로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워커퍼밋을 받는 순간 가족들을 데리고 다 동반하셔가지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워커퍼밋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워커퍼밋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렇게 부모가 일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와가지고 거주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딸린 자녀들도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자녀분들도 캐나다의 일반, 그러니까 공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른 캐네디언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입학도 가능하고, 학비도 여기도 국공립이니까, 여기도 공교육이니까 뭐 학비는 없을 겁니다. 초중고는. 한국도 뭐 초중고에 요즘 학비는 안 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인 신분을 가지고 캐나다의 학교에다가 자녀분들을 입학을 시키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워커퍼밋을 획득을 하는 순간 유학생이 아니고 현지 학생들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뭐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캐나다에서 이제 생활을 했을 시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주로 어떠냐, 막 그런 게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어디에다 중점을 두는 바가 다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뭐 제가 바라본, 그러니까 디젤 집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디젤 집시가 느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발을 들인 지가 어느 올해로 12년째네요. 뭐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뭐 짧게 살은 것도 아닌데, 우선 캐나다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여자분들이 또 거센 저항을 받을 줄도 모르겠네요. 요즘에 여성분들 목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막 그런 일도 많더라고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애들하고 여자들의 천국입니다, 캐나다는. 자, 왜 애들하고 여자들의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제가 어릴 때 안 와봐서 애들 심정이 어떤지 그런 거는 100%는 이해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선으로 이렇게 쭉 바라보고 제 주위의 애들이나 뭐 그렇게 쭉 봤을 때, 우선 한국의 애들한테 너무 이렇게 뭐 강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학원 가라, 학교 가면은 뭐 숙제해라, 공부해라.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학업의 스트레스가 나름대로 조금 많이 적습니다, 여기 애들이. 그러니까 뭐 애들이야 뭐 먹고 살고 그런 걱정은 부모들이 하는 거고, 애들이야 뭐 그 부모들이 만들어준 그 조건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애들은 평균적으로 오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적응이 완료됩니다. 애들은 학교 가서 보면은 친구들하고도 잘도 어울리고 말도 곧잘 합니다. 어른들이 보면은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막 그런데, 애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애들은 뭐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 가면서 그렇게 뭐 장난도 치고, 애들은 그 부모들이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그게 환경에 맞춰서 가는 건데, 어린애들은 오면은 정말 적응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조금 머리가 굵어서 오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애들이 뭐 고등학생이나 사춘기 저 건물쯤에 있는 그런 애들이 오면은, 그런 애들은 적응이 좀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애들은 오면은 그 적응이 진짜 빠르고, 애들은 아마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 60에서 70%는 여기서 한 2, 3년 살다가 다시 한국 갈래? 그렇게 만약에 물으면은 여기에 있겠다고 하는 애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의 천국이라고 말했는데, 참 이 말은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잘못했다가는 디젤 집시 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지는 않을까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이 물론 여기서도 오면은 나름대로 고충은 다들 있겠죠. 뭐 언어적인 고충, 문화적인 고충, 어떤 뭐 여기서도 나름대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자기 입장에서 나는 여기가 좋다 하고 살지만은 모든 스트레스가 전혀 제로인 상태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변의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 간에도 관계, 그런 스트레스, 그런 거는 한국하고 동일하다고 그런 선상에서 딱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우선 여자분들이, 제가 뭐 여자가 아니라서 100% 이해는 못하지만은도 한국에서 그 결혼 생활 해가지고 가정을 가진 여자들이 의외로 시댁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은 시댁을 챙길래야 챙길 수가 없습니다. 시댁은 저 태평양 건너에 있고, 여기 있다 보니까 뭐 명절이나 그 시부모들 뭐 생신이나 그럴 때 전화 한 통 드리면 그게 답니다. 그 시댁 스트레스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만 하나만 벗어나더라도 살 것 같다 하고 막 그런 분들도 가끔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자분들의 천국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여기는 오면은 맞벌이가 거의 생활합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그 수치적으로나 확률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예전부터 원래부터 맞벌이 하는 뭐 그런 사회입니다.
남자 혼자서 벌어서는 조금 생활이 조금 빠듯한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여자도 나가서 파트타임을 하든 풀타임을 하든 저 마트에 가서 마트에 가서 캐셔 잡을 하나 잡으시든 안 그러면 커피숍에서 서빙을 하든 여자도 나가서 뭐 풀타임 잡을 하면 아무리 못 받아도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이런 걸 다 제하더라도 집에 가져오는 게 한 달에 한 2,000불씩은 가져올 겁니다. 2,000불은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나가서 사지 멀쩡하고 몸만 건강하면은 나가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만큼 가정에 큰 이렇게 보탬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가 벌어오는 거 가지고 뭐 어떤 한 달 생활을 유지를 한다고 볼 때 여자가 나가서 아내가 벌어오는 거는 전부 다 세이브를 다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가 생활합니다. 여기는. 근데 여자분들도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은 기본 조건만 되면은 여기는 얼마든지 잡을 구하기 쉽습니다. 한국에는 뭐 아줌마 되고 뭐 이래 되고 나면은 뭐 경력이 단절되고 나면은 뭐 마트 캐셔나 그런 거 아니면은 잡을 구할 뭐 이렇게 뭐 올바른 직장을 구할 길이 없다 그러는데 여기는 기본 조건이 영어만 어느 정도만 하시면은 나이 제한, 여기서는 구인 광고를 보면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 못하게 돼가 있고 남자를 구한다 여자를 구한다 그런 식으로 성별 구분도 못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만 못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요 캐네디언들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종 어떠한 일이든지 자기가 할 수만 있는 일 같으면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이 여기는 그 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잡을 구하냐 말냐는 그 뭐 예전부터 하시던 그러니까 잘 하실 수 있는 일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 다를 거니까 그런 뭐 세부적인 그런 거는 놔두더라도 아무튼 성별 구분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그 고용주하고 오케이만 되면은 근로계약서를 여기는 얼마든지 작성해 갖고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그런 구애받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그 반면에 남자인 입장으로 이제 디젤 집시가 바라보는 디젤 집시의 시선으로 바라본 캐나다에서의 남자의 삶,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 지옥이 왜 지옥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은 이 한국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중년 남성들이 여기 오면은 정말 할 게 없습니다. 뭐 요것도 어디까지나 디젤 집시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정말 좋아하고 나는 틈만 나면은 뭐 저 산으로 들러 가갖고 나는 야외에서 이렇게 즐기고 그런 뭐 그런 취미생활에 좋다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천국이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천국이고, 그리고 골프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또 나름대로 천국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디젤 집시는 예전에 골프도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골프도 안 맞아가지고 뭐 중간에 이렇게 관뒀고요. 몸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걸 크게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 디젤 집시가 좋아하는 취미는 아직 한 번도 시도를 못 했는데 예전에 어릴 때 한국에서 잠깐 탔던 오토바이, 그러니까 그 바이크 그걸 내년쯤에 하나 사가지고 할리 데이비슨을 하나 사가지고 시간 나면은 가끔씩 이렇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만은, 흔히 한국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올 때 그 뭐 집에 들어오면은 맨날 보는 식구들이고,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한잔 하다 보면은 2차도 가는 거고 3차도 가고, 뭐 그렇다 보면은 머스마들끼리 나가서 저 바깥에서 헛짓거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고, 나는 막 그런 거 없이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지옥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려면은, 굳이 찾으시려면은 저 뭐야 밴쿠버 다운타운이나 토론토 저 유흥가 쪽으로 가시면은, 그러니까 뭐 100% 한국적인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도 나름대로 비스무리하게 그런 뭐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그렇게 영업하는 곳도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갈 생각도 안 했고요. 뭐 그러니까 디젤 집시는 굉장히 FM적으로 모범적으로 산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외에 머스마들끼리, 제가 뭐 경상도 말로 그냥 머스마들끼리, 야 머스마가 어떻게 한 길만 보고 쭉 걸어가노, 가다가 보면은 지그재그로 걸을 때도 있고 깔짓자로 걸을 때도 있고, 가다가 보면 뒷걸음도 조금씩 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그 옆으로, 그러니까 갓길로 조금씩 빠진다 하는 게 뭘 의미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를 나는 막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막 그렇게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나는 그게 사람이 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나는 막 일만 하고 집에 와갖고 식구들 얼굴만 보고, 또 가끔씩 쉬는 날 되면은 일단 뭐 나가서 잠깐 쇼핑이나 하고, 막 나는 그래 갖고는 못 산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안 맞는 곳입니다. 캐나다는 말 그대로 여기는 가족들하고의 관계는 엄청나게 더 이렇게 돈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상이 많이 좀 이렇게 길어지는데, 일단 뭐 최대한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나가서 여기도 나름대로 뭐 한 잔씩 하고 즐길만 하고 그런 술집들은 여기도 많습니다. 많은데 현지인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마인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런 문화도 틀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현지인들하고 친구를 잘 사귀어 가지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친구하고 같이 나가서 술을 마시더라도 어딘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동떨어져 가지고 조금 다른 세상에 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자기 스스로도 조금씩 받을 겁니다. 뭔 말씀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한 잔 먹다가 보면은 머스마들끼리 이런 농담도 하고 저런 농담도 해야 되는데, 그 농담의 유머의 그런 포인트도 어디에서 웃어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도 틀리고, 그런 거는 정말 그 사회에서 정말 민감한 거고,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말이라든지 저게 왜 웃긴다라 하는 건지, 그걸 갖다 그 사회에 속해 가지고 그 문화가 100% 자기한테 이렇게 흡수된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얘가 농담을 하는구나, 그런데 정말로 웃기거나 막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오시면은 그냥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남자만 희생하고 여자는 희생 안 하나, 그렇게 또 이번 영상이 나가게 되면은 여자분들한테 제가 엄청난 공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남자든 여자들이든 누구든지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하면서 살겠죠. 하지만은 또 한국에서도 남자들의 인생이라 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여기에서는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서포터를 하기 위해서 남자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게 희생이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나는 막 이렇게 그 뭐 가족들도 잘도 보호하고 싶고 내 나름의 개인적인 라이프도 좀 이렇게 즐기고 싶다. 이제 뭐 그런 점에 있어 갖고는 그런 걸 희생을 하고 가족들에게 올인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한국과는 조금 아마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번 영상은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고, 요 다음 영상은 이제 디젤 집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 놓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캐나다에 오게 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캐나다에 실제로 오셔서 잡을 잡는 과정, 그리고 잡을 잡았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여기서 와가지고 트러크가 되는, 그러니까 트럭 드라이버가 되는 그런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해본 게 그게 다고, 그거는 또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거고 몸으로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러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면허를 따는 과정, 실기 시험을 치는 과정, 그런 걸 하나하나 영상을 너무 길게 제작하면은 조금 지루해들 하시고 하니까 하나하나 이벤트별로 짤막짤막하게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